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미증시에서의 전일 경기 우려와 우리 시장 전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모두 소화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 그 섹터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촘촘하게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후 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후 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도 오후 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또 두 번째로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이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히든 종목까지 정말 큰 수익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수익률 이야기를 또 함께 하고 싶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 주시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까지 들고 오셨는지 그 질문까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 속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억눌렸죠. 그러다 그 억눌린 상황에서 다시 반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또다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치고 갈 줄 알았지만 한번 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 종목도 같이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 들었습니다. 수익률 한 6% 달성을 했고요. 자, 목요일 방송 이후에 금요일, 월요일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이제 화, 수, 목 이렇게 점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전개되고 있죠. 최근 일주일간 제가 노란톡방에서 12종목을 공략하자고 안내를 드렸고 그중에 8종목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4종목은 이제 보합권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2종목씩 공략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말 너 그렇게 수익 내고 있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장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기술적인 위치, 자,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의 지금 기술적인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캔들의 모양이 어제와 오늘 똑같죠?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쌍둥이 패턴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참 쉽지는 않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이 어떨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 이게 아랫골이 달았잖아요. 아랫골이 달고 반등을 했다. 근데 아랫골이를 단 그 지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61선입니다. 61선은 3개월 거래일의 평균이죠. 3개월 거래일의 평균인데 그 자리를 2번이나 지지받고 올라왔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 모양이 T자형이죠. T자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목균형표에서 방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행스팬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후행스팬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후행스팬은 26거래일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행스팬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캔들 위에 있죠. 이게 후행스팬이에요. 지금 앞서가는 캔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후행스팬인데 이 후행스팬이 정말 기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캔들 사이를 비집고 뚫고 나오면서 바로 캔들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좀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시황을 자꾸 올리거든요. 자, 보조지표 CCI를 보세요. CCI를 보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왔던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주가 지수는 어땠나요? 주가 지수는 하락했죠. 바로 이러한 모양을 제가 노랑톡방에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장중에 10월 31일 마지막 날 10월 말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많이 위축되셨을 거예요. 좀 멘탈도 많이 상했고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겠다. 제가 맨잡너거든요. 별명이 멘탈을 잡아주는 사람. 별명이 맨잡너인데 바로 이런 모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보조지표는 상승하고 주가지수나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보조지표가 상승하면 상승을 예고하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저는 상승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짧게 코스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약하죠, 흐름이. 왜 그러냐면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에 좀 가로막혀 있습니다. 캔들 아래에 있죠. 좀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명한 것은 이 캔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후행 스팬이 나오는 모양, 이런 모양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코스피처럼 좀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전문가님이 아니십니다.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님이고요. 정말 이 전문가님들도 방송을 찾아볼 만큼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분명히 지난주에 이 방송 통해서 언급했던 그 히든 종목도 일주일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역시 정말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정확하게 그 방향성까지 예측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언급되는 그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담아가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떤 노하우로 바라보고 계신지 정확하게 함께 그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과연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신지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이유는 핫한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각국의 온라인 주류 판매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류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업계에선 정부가 주류 통신 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가 유일합니다. 그럼 주류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주류입니다. 먼저 제주 맥주 29.94%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SM라이프 디자인 1.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주류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맥주고요. 오늘장에서 29.94% 상한가를 터치해 줬는데요. 먼저 매매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해서 이 매도 시그널을 보기는 쉽지 않았었는데요. 제주 맥주 오늘 역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이 매도 시그널 주신 그 이유와 함께 이 전반적으로 주류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섹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멘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주류 관련 이 섹터 안에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름에 이제 맥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주 맥주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이제 상한가를 달성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게 뭡니까? 갭 상승 출발이죠. 갭 상승 출발해서 그 다음 또 치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될 텐데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주 맥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주류업들이 많이 오늘 올랐어요. 제주부터 상한가 치달았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위에 어떠한 저항 라인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저항자를 잡을 때 제가 7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777 전략에서 7가지 저항자를 잡는 기준이 뭐였죠? 첫 번째가 중장기 이평선이죠. 60120, 240.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 특히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또 주봉에서 월봉에서 구름층 다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릿수죠. 100원짜리가 1,000원, 1,000원짜리가 10,000원, 또 10,000원짜리 10만 원 이렇게 될 때, 네 번째가 매물대죠. 매물대는 과거에 거래되었던 가격대의 매물, 그것을 매물대로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보나치죠. 가격이 어느 추세에 있을 때 추세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반락,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반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피보나치입니다. 23.6, 31.8%, 382, 그다음에 50%, 61.8%, 78.6% 이렇게 되돌림, 반등과 반락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피보나치도 저항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쌍봉. 2개의 봉우리, 세 번째는 3봉, 3개의 봉우리 이렇게 해서 7개의 저항 자리를 잡는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 맥주의 일봉 상황을 보게 되면 바로 위에 바로 121선 있죠. 121선인데 이 121선은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121선은 어떤 자리입니까? 6개월 주가의 평균이죠. 그래서 저항 자리인데 상한가를 달성했으니까 내일은 갭상승해서 움직일 때 어느 라인에 있을까요? 자, 시나리오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매 전략에 있어서 또 제재수 깊기 스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주에 예. 말씀해 주셨던 맛있게 전략이죠. 회를 먹자. 스시 회를 먹자 그러는데 제가 제재수 깊기 스시를 먹자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시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시나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그려봅시다. 네. 제가 손오곡입니다. 한번 도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네. 자, 제주 맥주가 갭상승해서 움직일 때 그 다음 라인에 딱 부딪힐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을 드린 거예요. 갭상승할 때 조심하자. 상한가 달성했으니까 따라잡아서 수익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자, 일봉 상황에서 이게 241선입니다. 241선을 볼 때 항상 주봉에 체크해야 될 선이 뭐냐면 60주선입니다. 자,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60주는 어떤 선인가요? 52주 플러스 8주, 그러니까 14개월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과 14개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41선과 함께 60주선도 보는 거예요. 60주선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바로 위에 있죠. 근데 60주선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와 거의 비슷하다. 기준선은 어떤 자리냐면 26 캔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6일을 따지면은 26거래일이고 주를 따지면 26주입니다. 그러니까 26주 고점과 저점의 평균인 기준선과 그다음에 60주 바로 이 저항이 두 개가 딱 있죠. 그래서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저항 라인을 다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에 어떻게 보면 매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매도 시그널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매도 시그널로 함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많은 수급 그리고 관심까지 받고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할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이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이미 내가 매수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 분들까지도 앞으로의 향후 전략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함께 전략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전문가님들의 전문가 시장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고 이 종목 포착까지 해주시든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앞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오늘장에서 1.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은 매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 상승률이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 왜 주류와 관련된 종목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죠. SM 라이프 디자인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왜 주류일까요? 이 회사가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이모스 와인을 독점 수입합니다. 그래서 주류 테마에 속했던 것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중에 6.7% 급등했다가 종가는 1.8%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맥주는 상한가인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주류의 테마라는 속성 때문에 순간 급등을 했다가 차익에 시달렸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제주 맥주의 위치는 저항에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SNFT자는 오늘 장중에 저항대를 다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저항 라인을 터치하잖아요. 그럼 저항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때릴 때 몇 번씩 때리면 못이 쉽게 박히듯이 저항 라인이라는 것은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그 저항벽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저항을 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항대를 터치하면서 저항벽을 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상승하면서 61 그리고 121 이 저항 라인 두 개를 다 터치했어요. 그리고 밀렸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뭐냐면 자, 작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올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25억 영업인데 3분기까지 그 작년의 영업이익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지구나. 그리고 제주 맥주는 주류 하나죠. 맥주니까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바로 프리미엄 그 와인을 수입해서 독점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본연의 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연 업을 통한 그 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울 자리, 상승의 공간, 그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상승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종목이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함께 매수 시그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섹터와 종목까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함께 강의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갈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바로 노랑톡방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다면 내일 바로 함께 이 종목들 좀 대응까지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네. 제가 이따가 777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따끈따끈한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그 종목들을 다루게 될 것이니까 그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도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시간만 주어져 있고요. 오늘 입장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다음 주까지 정말 그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 일주일치의 수익분, 그 종목들까지 내가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한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신다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강세 테마와 종목들, 핵심 이슈까지도 전문가님께서 철저하게 잡아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777 기법, 제재수 기기 쓰시까지 전문가님만의 이 핵심 노하우와 내용, 강의 자료까지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해드리는 이벤트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내용까지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531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개별주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31 전문가님이 지목해주신 강세주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인 3기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협력업체 TEI를 인수한 상황 속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3기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하루 8.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바로 3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 8.88%라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종목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보면서 바라봐야 될지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3기라는 종목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인데 오늘 부각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GM이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협력 업체 TI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인수하면서 테슬라가 좀 한 방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 기술이 부각이 된 건데, 자, 이 3기라는 이 종목을 제가 발굴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은 너무 재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주식을 발굴할 때 가장 앞세우는 게 뭐죠? 재무잖아요. 제재수 기기 스시에서 재무잖아요. 재무가 제일 중요한데 재무는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가 중요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작년 거, 재작년 거
찾는 것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3기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요. 890억입니다. 네. 근데 매출액이 무려 5,200억. 올해도 2분기까지 2,600억이니까 매출액이 또 5,000억 넘겠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15억이에요. 2분기까지 76억. 그럼 올해는 작년에 영업 100억, 115억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추정 영업이익이 120억, 130억 되는데 시가총액이 890억이라는 거 너무너무 저평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기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오늘 61선을 터치하고 약간 밀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막 작성을 할 때 제가 시간 외를 체크 안 했거든요. 시간 외를 체크 안 했는데 시간 외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 시간 외도 올라버리면 내일 갭상승에서 출발할 텐데 네. 그런데 갭상승하고 출발을 해도 그래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먹을 자리가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3기가 오늘 13% 올랐고 종가는 8%거든요.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시간의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갔던 고점 부근에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한번 시나리오 한번 전략을 세워봅시다. 네. 바로 오늘의 고점 여기서 이제 내일 시초가를 형성한다고 보면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위로 뻗어갈 여지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좀 저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누울 자리가 있어요. 그럼 다리를 뻗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충분히 뻗을 수가 있죠. 내일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초가에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90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저평가된 이 실적주 좀 가져가야죠. 그렇죠. 예, 실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적이 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3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충분한 상승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실적과 수급,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안고서 내일 이후에도 함께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이 모든 내용들,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5531 네 글자 보내주셔야지 참여 방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략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3기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 외에서 충분히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초가부터 조금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다면 바로 내일장부 조금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도록 장 시작 전부터 조금 철저한 케어 들어가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전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장전에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내를 따라서 준비했다가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시장에서 핫하다, 관심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끝나고 방송에서 이 종목명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고 입장해 주신다면 전문가님들의 전문가, 왜 이렇게 부를까요? 정말 그 긴 노하우와 철저한 수익률이 증명해 주는 정말 남도 우리 모두 방송국도 함께 불러주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계시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시장 보기 너무 어렵고요. 지금까지 시장 어렵고 복잡하고 매일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난 너무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함께 너무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와 전략 함께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긴 시간 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 수익 실현까지 함께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해 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그 모든 전략과 수익 랠리까지 이어가시는 기회 오늘 이 시간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볼 때 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 노하우와 내용 이 강의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어떤 내용 함께 들어보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매매 777 전략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777 전략에서 또 핵심 패턴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주린이들께서 질문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알려주세요. 또 주식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제 주식 투자의 25년 노하우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777 전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777 전략에서 7가지 매매 신호, 그리고 7가지 패턴 유형, 7가지 저항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기기, 스시. 다시 정리합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리고 스케줄, 시나리오입니다. 예, 재수, 기기, 스시요. 네. 재무, 재료 중요하죠. 주식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또 테마에 부합돼야 되는데 어떤 테마에 속할 수 있는지 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테마, 이벤트, 참신화, 우회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식을 부양할 만한 것들이 없죠. 주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따끈따끈한 재료,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급 중요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죠. 개인들이 주가를 올리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자. 기술적 위치 중요합니다.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근데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린이들이 못한 게 뭐냐면 빨간 불만 보면 따라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지 않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 위치를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있고 매도 자리가 있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매수 자리, 매도 자리. 그래서 그 위치, 어떤 스트레스를 취할 것인가. 지금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살 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발품하죠. 자주 방문하죠. 이 부동산을 사는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왜 주식을 쉽게 사냐고요. 옆 사람이 사라고, 아는 사람이 사라고, 지인이 사라고. 근데 차트도 안 보고 그냥 가격 불문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왜 내가 이 주식을 사는지 항상 따져보고 사야 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기술적 위치다. 차트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주식시장 참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끼부림. 끼는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막 몰랐던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가 그냥 산이 높았는데 골짜기도 깊어요. 이런 거 정말 좋죠. 과거에 끼를 부렸는데 골짜기가 깊은데 이걸 다시 올리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끼부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끼를 부릴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끼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스케줄입니다. 이 주식을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실적 발표가 있다. 또는 무슨 기술 수출을 한다. 또는 어떤 날 또 정부에서 어떤 거를 법을 발의한다. 이런 것들 스케줄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 마지막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대응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어디가 매도 자리 같아. 이 매도 자리 오면 난 매도할 거야. 이러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7가지 패턴인데 그 아래 거를 먼저 할게요. 7가지 저항 지지.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자리,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삼봉, 쌈봉. 이게 다 이제 저항인데 지지는 반대예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밑에 쌍바닥 삼중바닥입니다. 위는 쌍봉 삼봉 아래는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패턴 유형인데요. 자, 7가지 패턴 유형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7가지 패턴 유형 중에서 3봉 클라우드 니어 1봉, 클라우드 니어 주얼봉 이거 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시금 정리할게요. 3봉은 2개의 봉우리를 추세로 연결해서 세 번째 만나는 고점. 이게 3봉이고 네. 클라우드 니어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구름이 이제 클라우드죠. 구름층 이제 상단에 가까워오는 상태. 그것을 클라우드 니어라 그러는데 오늘은 클라우드 니어 1봉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주 월봉은 주봉과 월봉에서 보는 거고요. 컵 핸들 패턴. 컵 핸들 패턴은 뭐냐면 컵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 때 핸들을 잡는 그 자리.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컵을 만들었어요. 컵을 만들면 이제 고점 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점 2개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매물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매물이 만들어질 때에 이게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를 만들면서 이 컵을 만드는 고점보다 좀 낮아진 자리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세 번째 고점을 바로 오진 않고 이렇게 고점 2개로 올라오는 동안에 쌓여진 매물대에서 어느 자리가 매도 목표가 되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입니다. 이 컵 핸들 패턴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아마. 없습니다. 예, 그다음 급눌 패턴입니다. 급눌은 뭐죠? 급등했다가 눌리는 거 또는 급하게 눌리는 거 이런 거. 왜 급하게 누를까요? 누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눌릴 때에 어디가 지지가 될지 체크해야 되죠. 자, 이 급눌 패턴 참 재밌는데요. 자, 급등했다 눌렸다. 그러면 급등시켰을 때 주체가 눌린다 그러면 팔죠.
파는데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헤쳐야 돼요. 왜 싸게 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다시 들어 올릴 거니까. 들어 올려서 또 수익을 낼 거니까. 그 심리를 파헤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올려야만 더 수익을 내니까 그럼 우리도 눌렸을 때 샀다가 올렸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 패턴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다음에 매집 형태. 이것은 정말 노인층이라든지 또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분들 편하게 살 수 있는 패턴입니다. 계속 바닥에서 매집하는 형태를 보고 매수에 참여해서 여유 있게 파는 거. 네. 그다음에 완전 바닥 패턴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좋죠. 더 네. 빠지기가 어려우니까. 완전 바닥. 완전 바닥. 네. 완전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이죠. 네. 그럴 때가 있죠. 예. 싸다 생각해서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 맞죠. 이게 이제 싸다고 패턴인데 네. 싸다고 막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7가지 패턴 요인 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클라우드 니어 일봉에 주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네. 자, 펜 그리고 노트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일봉 종목들을 자주 보면 어떤 패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어디서 걸리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다 구름층이거든요. 이게 구름층입니다. 구름층. 이 구름층은 일목균열표 구름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매물대예요. 매물대인데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왜 선행이라고 표현이 됐냐면 네. 과거에 거래되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있어서의 매물대가 어딘지를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목균열표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어디서 매도할지를 미리 계산하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조선이라는 이 종목은 해결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매물이죠. 어디 매물이에요? 여기. 이 매물이거든요. 이쪽 매물. 이쪽 매물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저항이긴 하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때 그 앞서서 만들어진 구름층들은 다 갔다 왔는데 여기 안 갔죠. 여기 그러네요. 갈까요? 안 갈까요? 나중에는 가지 않을까요? 네. 10중 8구 갑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런 것도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아이크래프트예요. 자, 아이크래프트 어떤가요?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름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구름층에서 더 가지 못하고 빠지죠. 그 다음 또 구름층에 딱 걸려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니어예요. 그러면 아이크래프트를 살려고 했을 때 어디서 사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니어라고 있었죠. 니어가 가깝다. 그러니까 구름층 상단이 가까울 때 바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목들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다뤄봤던 종목입니다. 이제 수익을 냈는데 그럼 어디서 샀을까요? 저 밑에서부터, 이 아래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 없고 니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니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 누울 자리가 있구나. 다리를 뻗을 수 있겠구나. 상승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서 이만큼의 차익을 거두는 겁니다. 이 차익이 6에서 7%입니다.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5에서 7% 수익을 내면서 계속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면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자, 보셨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예요. 자, 코스모 신소재 보시게 되면 어디서? 바로 여기죠.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다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미 살 자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네, 어느 저항 때 61선을 넘어섰을 때 네. 그 다음 저항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층 상단이라는 쪽이.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다음 날 급등을 하죠. 그러면 하고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화살표 표시한 자리 있죠. 네. 여기 가격을 체크해서 그 가격에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는다는 의미 아시나요? 미리. 그렇죠. 미리 바로 그 자리 터치했을 때 매도할 수 있도록. 걸어 놓는다는 것은 매도 주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구름층 상단의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걸어 놓는 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업을 하시는 동안 이것을 계속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맞죠. 단타할 수 없잖아요. 전업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 어디서 걸릴지를 체크하고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매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놓는 매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거기서 걸어놓았을 때 어때요? 그 다음에 쭉 빠지죠. 이럴 때
소름 돋아요. 일주일간 빠졌잖아요. 여기가 기가 막힌 매도 타점이었잖아요. 이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져요. 자, 그다음 에스텍 파마입니다. 에스텍 파마도 상승했죠. 급등했어요. 바로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급등했을 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다 걸어놓은 매매라는 거. 자,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제가 주식을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구름층 상단과 위에서 121선, 검은색 실선이 121선인데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때는 그 121선까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습니다. 구름층 상단 위에 121선이 있으면 121선까지 확인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121선이 더 좋은 매도 타점이 된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뷰노라는 종목인데요. 이것은 이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다 매도 정리되었던 종목이고 이제 앞으로의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룰 종목입니다. 함께 좀 전략까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집중해 주셔야겠네요. 자, 집중하십시오. 네. 자, 뷰노라는 종목 보십시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그 가격까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디서 사야 될지 좀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뷰노라는 종목은 의료 AI 종목이죠. 의료 AI 종목에서 선두주자는 루닛이에요. 2등 주자가 뷰노예요. 루닛보다 시가총액이 절반입니다. 뷰노가. 그래서 루닛을 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루닛은 이미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에 왔어요. 루닛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뷰노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right now. right now. 자, 121선 터치하고 지지받고 있을 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샀냐면 바로 이게 급눌 패턴이거든요. 급등 후 눌림. 급눌 패턴은 특이하게 뭐냐면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던 거예요. 자, 시간 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갭상승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갭상승했는데 바로 눌려버리죠. 이게 급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갭 음봉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급눌 패턴 중에서도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서 갭 음봉 패턴. 저만 표현하는 걸 거예요, 아마. 갭 음봉. 자, 갭 음봉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눌림의 끝자락에서 사 들어가는 거예요. 눌림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121선에서 샀을 때 바로 급등해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또 눌리죠. 또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또 구름층 상단까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릴 때 사는 거예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노란톡방에서 다룰 겁니다. 네. 그다음 메디콕스라는 종목인데요. 구름층 상단까지 조금 남았죠. 이 상승 공간이 7에서 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매수한다 그러면 7에서 8%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텔레칩스. 이 텔레칩스는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넣은 거 뭐냐면 제가 어제 발굴했던 건데요. 오늘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는데 이것을 놓쳐서 아쉽다. 결국 다 왔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야 됐을까요? 바로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저도 이제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보이죠? 어떤 패턴인지. 클라우드 니어 어떤 패턴인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 종목을 볼까요? 네, 다음 종목. 자,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예요. 자, T-로보틱스 로봇 종목이죠. 자, 로봇 지능법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겁니까?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주를 우리가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데 자, T-로보틱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121선 위에 넘어섰고 그리고 이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라는 반도체 종목이에요. 제우스 반도체 종목인데 어제 급등하고 오늘 살짝 눌렸는데요.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눌렸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눌렀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갈 자리는 제가 표시한 화살표 자리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네. 자,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가 재밌는 것은 어제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안 갔죠. 윗골이 달고 밀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다시 눌렸단 말이에요. 눌렸는데 또 어디까지 눌렸냐면 61선까지 눌렸어요. 참 신기합니다. 121선 저항 맞고 빠졌고 61선 지지하고 아랫골이 살짝 달면서 올렸어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다음 깔자리는 어디겠냐는 거예요. 이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상승 공간을 채울 때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종목. 이거는 히든 종목이네요. 히든 종목 지금 설명 종목은 잠시 드리면 안 되죠? 기다려주시면 네, 잠시 뒤에 그러면 함께, 네. 히든 종목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DIC라는 종목입니다. 자, DIC. 자, 이 종목은 또 뭐냐면 어떤 종목일까요? DIC 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씨앗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DIC 이 종목은 네. 로봇 관련 종목. 아. 이것도. 로봇이 없는데요, 이름에? 네. 로봇 이름 들어간 종목들 있죠. 뭐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라든지 휴림 로봇. 자, 로봇 관련 이제 추수술 나오죠. 네. 자, 로봇 관련 로봇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 있죠. 근데요. DIC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이게 왜죠?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약간 핵심적인 부품이잖아요. 네. 네. 로봇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려요. 그냥 속도도 제어받지 못하고 속도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감속기, 모터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속기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눌렸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 상승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을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채울 것 같아요. 네. 노란톡방에서 같이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네. DIC 매수 전략 한번 챙기고요.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상승 공간을 채울 때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가격이 얼마인데요. 여기서 한번 걸어 놓아 볼까요? 걸어 놓는 매매 전략 재밌잖아요. 다른 일 하다가 카페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는 뭐 자영업 하신 분들이 네. 다른 데 일하다가 이 걸어놨는데 일하고 나니까 여기서 매도가 걸렸네요.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짜릿해요. 소름 돋아요. 자, 소름 돋는 매매, 걸어놓는 매매 같이 하고 싶으신 분 노란봉 다 모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목명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니어 전략을 통해서 걸어놓는 매매. 내가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 수가 없고 이슈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모든 차트 분석해 오시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제안해 주시고 정확한 타점까지 주신다면 우리는 일상생활과 함께 병행하면서 이 수익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 모두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왜 그렇게 오사무엘 전문가님을 전문가님들 중에서의 전문가라고 부르는지, 왜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걸어놓는 매매로 이 손쉽게 실현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방송 종료 전까지 입장하셔서 함께 체험까지 해보시고요. 강의와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전문가님 오픈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히든 종목을 함께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네, 방송에서 전략과 앞으로의 모멘텀 모두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세심한 전략 그 타점까지는 앞에 있는 노란톡방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함께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함께 급상승할 수 있는 상승 랠리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귀 쫑긋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종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종목은 오픈하지 않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이 종목은 매출액이 3조입니다.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0억입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2분기까지 1,2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2,000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9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2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꼽아보니까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검색기를 돌려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시가총액.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이에요. 네. 자,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급하죠, 이제. 너무나 저평가돼 있으니까 바닥에서부터 막 주워 모으잖아요. 주워 모아가지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2천억이면 도대체 시가총액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일단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퍼가 몇 배가 된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 뭐 그 2배, 3배 이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요? 네, 단순하게 네. 퍼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시가총액 2조는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안 돼요.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어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저평가까지는 알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분석해 주신다면 아까 전에 계속 설명해 주셨던 제재수 기기 스시 7가지 전략에도 조금 걸리는 그런 종목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재수 기기 스시에 너무 부합되는 종목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무 너무 좋고요. 네. 재료? 재료 얘기하면 금방 종목을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어떻습니까? 누울 자리가 있나요? 일봉 상황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기술적 위치 괜찮죠. 클라우드 니어잖아요. 일봉 상황에서 수익이 너무 적어 보여요. 저 정도 수익이면요. 대략 5에서 7%는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끼 부림 어때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끼가 분명히 있어요. 일봉에서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이제 월봉을 보여드릴 거예요. 월봉에서 끼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스시, 스케줄도 얘기하면 금방 하니까 넘어가고 시나리오 전략,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 이제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봉 상황에서는 여기서 클라우드 니어, 자, 클라우드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이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만큼의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죠. 5에서 7%니까.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컵앤들 패턴에서 이런 게 컵앤들 패턴이라고 있죠. 엠베이처 투자처럼 이렇게 고점 2개 연결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핸들을 만들 때 여기서 딱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확 빠지잖아요. 기가 막히죠. 컵앤들 패턴 너무 재밌죠. 여기서 딱 매도하고 확 빠지니까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이런 매매를 추구한다니까요. 그다음 자, 히든 종목이 월봉이에요. 네. 야, 끼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끼죠? 네. 예, 고점 2개를 딱 만들었어요. 월봉입니다. 월봉. 자, 컵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핸들을 만드는데 핸들까지 왔어요? 손잡이까지? 아직 안 왔죠. 안 왔잖아요. 네. 월봉 상황에서 이 손잡이까지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상승률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4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상황에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 거기가 일단 1차 목표가 될 것이고 또 눌렸을 때 잡으면 이제 월봉 상황에서 이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궁금하시죠? 네. 이 종목. 자, 노란또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 종목 공짜로 프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너무나도 7가지 이 기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그 수많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엄선하고 핵심적으로 가져온 종목이라고 하고요. 지금 너무나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 수급 모든 건 말할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컵앤핸들 패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40% 가까운 수익률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나도 너무 궁금하다. 이 종목명이 무엇인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방송 종료와 함께 모두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해외 각국의 온라인 주류 판매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시장 주류 관련주가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류 테마 탑픽으로는 제주 맥주와 SM라이프 디자인 2가지 종목까지 함께 철저히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초저평가가 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타이밍, 타점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